엄마가 딸을 납치했다는 사실, 그것도 쌍둥이 중 한 명만 골라서. 이 드라마, 더 이상 막장이 아닙니다. 이건 정교하게 계산된 복수극의 서막입니다. 채화영이 오장미의 친엄마 수키 앞에서 머리핀을 꽂아주는 그 장면, 여러분은 단순한 위로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건 범죄자가 자신의 범행 현장에 되돌아와 즐기는 소름 돋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서린이가 녹음한 그 파일, 립스틱 모양 USB에 담긴 건 단순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건 엄마를 파멸시킬 핵폭탄이에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44회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서린이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자신이 채화영의 인형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엄마를 조종할 거야. 이 대사 그냥 넘어가셨나요?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채화영이 평생 쌓아온 권력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서린은 지금 술을 마시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엄마 그런 사람 아니지? 응, 아니지. 날 낳은 사람은. 이 문장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서린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신을 낳은 사람이 채화영이 아니라는 걸요. 장미와 수키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서린은 말합니다. 그래, 나 엄마 딸이다. 하지만 이 말 속에 담긴 건 확신이 아니라 부정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서린은 무너지고 있어요. 아씨, 세나, 그런 여자가 왜 날 낳은 친모야? 미치겠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서린의 감정입니다. 슬픔? 아니에요. 배신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분노예요. 자신이 평생 우월감을 느끼며 살아온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서린은 녹음 파일을 USB에 저장하면서 말합니다. 이건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한 보험이야. 만약을 위한 보험. 엄마가 나를 감시하겠다고? 웃기지 마. 내가 엄마를 조종할 거야. 이 장면이 왜 소름 돋는지 아세요? 서린은 지금 채화영의 방식을 그대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증거 확보, 심리전, 그리고 통제. 채화영이 평생 사람들을 다뤄온 방식을 딸이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서린은 과연 엄마를 이길 수 있을까요? 채화영은 수십 년간 권모술수의 정점에서 살아남은 여자입니다. 반면 서린은 겨우 20대 초반의 철부지 재벌 손녀였어요. 이 대결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뻔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중요해요. 서린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채화영도 함께 무너질 겁니다. 이건 공멸의 서곡이에요. 한편 태평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아니, 가슴 아프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이건 한 인간의 꿈이 현실의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잔인한 과정입니다. 태평은 새로 산 무대복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역시 모든 장비발이라니까. 무대복 하나 제대로 된 거 입으니까 마음가짐부터 달라지네. 이 대사에서 느껴지는 건 태평의 순수함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믿었어요. 좋은 옷을 입으면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올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클럽 사장은 차갑게 말합니다. 최영 대표님이 저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고요? 그래. 내가 너 같은 초짜에 인지도도 없는 애를 데리고 뭘 하겠니? 신인 축에도 못 드는 애를. 여기서 사장의 말투를 주목해야 합니다. 2번 말하게 하지 마. 이건 단순한 해고 통보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에 대한 모욕입니다. 태평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태평은 무릎까지 꿇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잘할 자신 있어요. 무대복도 새로 맞췄고요. 각오도 새롭게 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저 이거 할부로 맞춘 건데요. 옷값 다 갚을 때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이 왜 비극적인지 아세요? 태평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꿈이 빚으로 바뀌는 순간 이미 그 꿈은 죽은 겁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건 이겁니다. 태평의 불행은 전혀 우연이 아니에요. 최영 대표, 그러니까 채화영이 지원을 끊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채화영은 태평을 처음부터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백호와 장미를 떼어놓기 위해, 혹은 오복길 가족을 견제하기 위해
태평에게 기회를 줬던 거죠. 하지만 이제 태평은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버려진 겁니다. 이게 채화형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감정도 없고 미안함도 없어요. 그저 효율의 문제일 뿐이죠. 태평은 이 진실을 알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는 너무 순수하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태평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이 드라마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홍주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우리 백호 씨는 뭐하고 있으려나? 백호 씨랑 3단계라도 진입을 해야 질투닥을 펼치든 말든 하는데 아모야 만나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 장면 그냥 짝사랑하는 여자의 귀여운 고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건 집착입니다. 홍주는 백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백호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3단계라도 진입을 해야라는 말에서 드러나죠. 홍주에게 연애는 게임이에요. 단계를 밟아가며 상대를 정복하는 과정이죠. 진정한 감정 교류가 아니라 전략적 접근입니다. 이때 엄마 염산월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난 회장님 딸이 됐으니 비길만 열릴 거야. 아, 내일부터라도 당장 어디 좋은 혼차리라도 알아봐야겠다. 너도 엄마처럼 혼테크 제대로 해야 돼. 여기서 염산월의 가치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테크닉이에요.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좋은 조건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을 딸에게 그대로 주입하고 있어요. 너도 엄마처럼 혼테크 제대로 해야 돼. 이건 교육이 아니라 세뇌입니다. 하지만 홍주는 듣지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온통 강백호 변호사로 가득 찼다고. 이 대비가 소름 돋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는 계산하라고 하는데 딸은 감정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집착이요. 염산월은 권력과 돈에 집착하고 홍주는 백호에게 집착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상대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로만 본다는 점에서요. 홍주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백호가 장미를 선택하는 순간 홍주의 집착은 어떤 형태로 변할까요? 순수한 사랑이었다면 축복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상대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염산월이라는 롤모델이 있는 한 홍주는 더 위험해질 겁니다. 엄마를 보세요. 마 회장을 꼬셔서 후처가 되는데 성공했잖아요. 홍주도 같은 방법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백호는 과연 그런 여자에게 넘어갈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백호는 장미를 사랑하니까요. 진심으로요. 이 대조가 이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진심과 계산, 사랑과 집착. 어느 쪽이 이길까요? 드라마니까 진심이 이기겠죠. 하지만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겁니다. 이제 44회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백호가 형사와 통화하는 장면이죠. 백호는 당황하며 묻습니다. 아, 뭐라고요? 수사가 종결됐다고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형사님? 형사는 의아해 합니다. 응? 강변. 강변 아버지 관련 사건이 종결됐으니 다행 아닙니까? 여기서 형사의 반응을 주목하세요. 형사는 백호가 당연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혐의가 벗겨졌으니까요. 하지만 백호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아, 물론 아들 입장에선 다행이죠. 하지만 형사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아, 그럼 보강 수사를 하는 게 맞죠. 그게 경찰이 할 일이잖아요. 이 대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백호는 지금 아들보다 변호사를 선택하고 있어요. 가족보다 정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엄마 영자가 전화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백호를 향해 소리칩니다. 아, 엄마 왜 남의 전화 마음대로 끊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심쩍은 부분이라니. 너희 아빠가 오장미 아버지를 일부러 죽이기라도 했단 거야? 여기서 영자의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공포요.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에요. 이건 가족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대체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얘가 너희 아빠가 오장미 아버지를 죽여서 얻을 게 뭐가 있는데? 영자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동기가 없으면 범죄도 없다는 거죠.
실제로 남봉 교수가 오동석을 일부러 죽일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백호는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만약에 살인이라면 누군가는 그걸로 득을 본다는 건데. 이 말에 영자는 폭발합니다. 살인이라니? 살인이라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희 아빠 살인자로 만들 셈이냐고? 백호는 해명합니다. 그게 아니야. 엄마 난 아빠를 믿어. 믿는다고.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하지만 영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살인이란 말을 왜 꺼내? 그런 말도 함부로 꺼내지 마. 이 대화에서 드러나는 건 근본적인 시각 차이입니다. 영자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진실보다 가족이 중요해요. 하지만 백호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합니다. 가족보다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호는 말합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아빠가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난 그냥 그게 속상해서 그래. 여기서 백호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는 아빠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믿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빠가 이런 일에 휘말릴 리 없다고 믿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때 형 준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백호의 멱살을 잡습니다. 아무리 여자에 미쳐도 그렇지.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의심해? 아버지가 일부러 오장미 아버지를 쳐서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야? 준우의 반응은 영자보다 더 격렬합니다. 그리고 준우는 백호를 때립니다. 동생을 폭행하는 거죠. 영자는 말립니다. 아, 준우야? 뭐 하는 짓이야? 백호야? 괜찮니? 하지만 준우는 계속 소리칩니다. 이렇지. 넌 왜 말로 하지? 동생을 패? 그리고 준우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부모를 살인자로 몰아가는 아들이라도 당신들은 결국 그 아들을 감싸고 도는군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준우는 지금 부모를 비난하고 있어요. 백호를 감싸는 부모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어요. 준우는 질투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더 과격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준호가 나간 후 백호는 말합니다. 난 누군가의 아들이기 전에 변호사야. 법 앞에선 누구나 공평하고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봐.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어. 그리고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난 진실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이 대사가 44회의 핵심입니다. 백호는 엄마한테 배운 정의를 실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정의가 가족을 겨냥하게 된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영자가 가르친 정의가 영자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 겁니다.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까요? 한편 채화영이 반찬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장미에게 머리핀을 선물합니다. 한번 해봐요. 잘 어울라 나쁘게. 장미는 당황합니다. 대표님 저에게 갑자기 왜? 채화영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왜라니? 아빠 잃고 기운 빠진 장미씨 이렇게라도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셀폼은 얼른 털어버리고 예전에 씩씩한 장미씨로 다시 돌아와야지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셨나요? 따뜻함? 친절? 아니요. 이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입니다. 채화영은 왜 장미를 위로할까요? 진심으로 미안해서? 절대 아닙니다. 채화영에게 미안함이란 감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알리바이 만들기입니다. 혹시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를 대비해서 나는 장미를 진심으로 아꼈다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이 부분입니다. 채화영은 장미에게 직접 머리핀을 꽂아줍니다. 내가 해줄게요. 우리 설인이랑 다 똑같은데 귀 뒤에 점이 없는 건 다르네. 채화영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쌍둥이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신이 훔친 딸과 버린 딸을 직접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표정으로 봐선 아직 못 만난 게 틀림없어. 누구를 못 만났다는 걸까요? 바로 설인과 장미입니다. 채화영은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막고 있어요. 왜?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그리고 채화영은 교묘하게 정보를 캐냅니다. 참 아버님 사고 낸 사람하고 합의 같은 건 했어요? 장미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합의는 절대 못 해줄 것 같아요. 깜깜한 밤에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었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선
아빠를 갑자기 잃었어요. 채화영은 계속 캐묻습니다. 그래서라도 아니 사건에 이상한 점도 많은데 갑자기 종결시켰어요. 그래요? 장미는 말합니다. 윗선에서 종결시키라고 했대요. 이건 분명 뭔가 힘 있는 사람이 관련 있는 게 틀림없어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채화영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안심? 아니요. 긴장입니다. 장미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장미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거기다 아빠 휴대폰도 깜짝같이 사라졌다고요. 그런데도 경찰은 어떻게 종결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의문인데. 채화영은 놀란 척합니다. 어머, 휴대폰도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채화영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독백이 나옵니다. 오장미명, 재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차피 거기가 봐야 나올 리 없거든. 이렇게 오복길 휴대폰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이 장면이 왜 소름 돋는지 아세요? 채화영은 지금 피해자 앞에서 연기하면서 동시에 증거를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채화영에게 이건 게임이에요. 얼마나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진실을 숨길 수 있는지를 즐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채화영은 왜 오복길이를 죽였을까요? 아니, 죽게 만들었을까요? 오복길이 채화영에게 위협이 됐기 때문일까요? 오복길이 쌍둥이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채화영이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백호가 반찬 가게를 찾아옵니다. 장미는 말합니다. 백호 씨 아까 사실 고맙다는 말을 못했네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막걸리를 그 사고 현장에 가지고 올 줄은 몰랐어요. 백호는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버님은 저한테도 참 좋은 어른이셨거든요. 이 대화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백호는 지금 장미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가해자인 상황에서도요. 장미는 미안해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빠 일을 겪으면서 백호 씨한테 너무 심했죠. 늘 곁에서 챙겨줬는데. 하지만 백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장미 씨 이런 상황에서 염치 없이 절 만나달라고 말하진 못하겠지만 저 절대 장미 포기 안 해요. 장미는 현실적으로 반응합니다. 백호 씨 아버지랑 이렇게 안 좋은 인연으로 얽혔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가해자의 아들과 피해자의 딸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회가, 가족이, 모든 게 반대할 겁니다. 하지만 백호는 말합니다. 절 내치지만 말아주세요. 장미 씨, 이 사건의 진상 아까 아버님한테 약속한 것처럼 제가 꼭 풀어드릴게요. 이 약속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백호는 지금 자신의 아버지를 조사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요.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백호가 진실을 밝히면 밝힐수록 장미와의 거리는 멀어질 겁니다. 왜? 진실이 밝혀지면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니까요. 만약 정말로 남봉 교수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백호와 장미는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 남봉 교수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면 그럼 진짜 가해자가 드러나겠죠. 백호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게 설령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요. 이게 백호라는 캐릭터의 본질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변호사. 하지만 그 정의가 사랑하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다면 이 딜레마가 백호를 얼마나 괴롭힐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죠. 설인과 장미가 백화점에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지만 이 순간의 의미는 엄청납니다. 쌍둥이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순간이니까요. 설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미치겠네. 아, 뭐라도 기분이 풀리지가 않아. 아시 짜증나. 왜 설이는 짜증이 날까요? 장미를 보는 게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으니까요. 자신이 잃어버린 것, 아니 빼앗긴 것을 장미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진짜 엄마, 진짜 가족, 진짜 사랑. 이 모든 걸 장미는 가지고 있어요. 비록 가난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반면 설이는 뭘 가지고 있나요? 돈? 권력? 그게 다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채화영조차도 서린을 도구로 쓰고 있으니까요. 이 대비가 서린을 미치게 만듭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장미가 더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키는 말합니다. 본인이 쌍둥이라는 걸 안 장미는 수키 보고 생각해봐. 엄마, 내가 오키고 내 동생이 토끼야. 그래서 세트로 오키 토끼라고 말했던 거야. 이 대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장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쌍둥이라는 것, 그리고 서린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걸요. 하지만 장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서린을 찾아갈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여기서 장미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장미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 반면 서린은 충동적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요. 그래서 더 위험하죠. 이 두 사람의 대조가 앞으로의 전개를 예고합니다. 신중한 장미와 충동적인 서린의 대결. 누가 이길까요? 염산월은 당황합니다. 경찰이 왜 최 대표를 조사하냐고? 홍주는 대답합니다. 강 교수님이 사고를 냈으니까. 이 대화를 채화영이 듣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 여기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채화영은 왜 놀랄까요? 자신이 다 아는 내용 아닌가요? 아니요. 채화영이 놀란 건 염산월과 홍주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비밀이 새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니까요. 채화영은 즉시 통제에 나설 겁니다. 염산호를 협박하든 회유하든 어떻게든 입을 막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홍주입니다. 홍주는 엄마만큼 통제하기 쉽지 않아요. 백호를 좋아하는 홍주는 장미를 견제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장미를 견제하려면 이 사건을 이용할 수 있죠. 백호의 아버지가 장미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 되니까요. 홍주가 채화영의 계획에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치 않게요. 서린은 채화영을 만나며 말합니다. 엄마 몰라야 돼. 내가 오장미를 만났다는 걸. 엄마가 어떻게 나를 훔쳐왔는지 내가 다 알아볼 거라고. 이 대사가 44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서린이 채화영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순간이에요. 엄마 몰라야 돼. 이건 단순한 비밀 유지가 아니에요. 이건 정보 우위 선점입니다. 서린은 채화영이 모르는 걸 알고 있고 그걸 무기로 쓰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아볼 거라고. 이건 조사 선언입니다. 서린은 이제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에요. 능동적인 조사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서린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채화영은 수십 년간 권모술수의 정점에서 살아남은 여자예요. 20대 초반의 서린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서린이 도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노입니다. 배신당했다는 분노, 이용당했다는 분노,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는 분노. 이 분노가 서린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분노는 좋은 조언자가 아니에요. 분노는 실수를 만들어내죠. 서린이 실수하는 순간 채화영은 가차없이 공격할 겁니다. 친딸이라도 예외는 없어요. 왜냐하면 채화영에게 서린은 딸이기 전에 도구니까요. 쓸모있는 도구는 지키지만 위협이 되는 도구는 제거합니다. 서린은 이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곧 깨달을 겁니다. 채화영의 사랑은 조건부라는 것을요. 첫째, 서린이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했어요. 둘째, 백호가 아버지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도 시작됐고요. 셋째, 채화영이 오복길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넷째, 장미와 서린이 만났습니다. 아직 서로를 알아보진 못했지만 시간 문제죠. 다섯째, 염산월과 홍주가 사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비밀이 새어나가고 있어요.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면 뭐가 될까요? 바로 채화영의 범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채화영은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걸 계획했을까요? 이강혁이라는 존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채화영의 신복, 비서실장. 그는 채화영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갈 사람이에요. 오복길 사건에 이강혁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 손을 쓰진 않았어도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양금순. 마 회장 집 도우미.
그녀도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화영 같은 사람은 혼자 움직이지 않거든요. 반드시 누군가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약점을 잡혀 있거나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죠. 양금수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며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채화영이 돈으로 매수하기 딱 좋은 대상이에요. 그리고 마동석의 실종 사건. 이것도 단순한 실종이 아닐 겁니다. 채화영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마동석과 수키의 사랑이었습니다. 마 회장이 반대했고 채화영이 이용했죠. 채화영은 아마 마동석을 제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드림그룹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동석을 직접 죽이면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을 거예요. 실종으로 위장한 살인. 그리고 쌍둥이 중 한 명을 훔쳤습니다. 왜? 마 회장의 혈육이니까요. 설인을 통해 드림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죠. 이 모든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설인과 장미의 본격적인 만남이 있을 겁니다. 서로를 쌍둥이로 인식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순간이 어떻게 연출될지가 관건입니다. 드라마틱하게 갈까요? 아니면 조용하게 갈까요? 제 예상으로는 드라마틱하게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반전이니까요. 그리고 백호의 조사가 본격화될 겁니다. 백호는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고 증거를 찾으려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채화영과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채화영은 백호를 막으려 할 테고 백호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 대결에서 누가 이길까요? 경험으로 보면 채화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정의로 보면 백호가 이겨야죠. 그리고 준호와 백호의 갈등도 깊어질 겁니다. 형제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준호는 가족을 지키려 하고 백호는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편 태평은 어떻게 될까요? 클럽에서 쫓겨난 태평은 다른 일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빚은 남아있어요. 태평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거나 아니면 더 위험한 일에 손을 댈 수도 있죠. 그리고 염산월과 홍주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합니다. 마 회장의 후처가 된 염산월은 이제 권력의 맛을 봤어요. 쉽게 놓지 않을 겁니다. 홍주는 백호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질 거예요. 장미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거대한 폭풍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채화영이 있습니다. 채화영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하지만 채화영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발악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칠지 모릅니다. 첫째, 가족이란 무엇인가? 설인에게 채화영은 엄마입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피는 수키와 연결돼 있어요. 그럼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답을 내려야 해요. 설인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이 드라마의 결말을 좌우할 겁니다. 둘째, 정의란 무엇인가? 백호는 정의를 위해 가족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조사하고 형과 싸우고 엄마를 실망시키면서까지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이것도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정의가 항상 옳다고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자비가 용서가 필요하니까요. 셋째, 사랑이란 무엇인가? 채화영은 설인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조건부예요. 설인이 자신에게 유용할 때만 사랑하죠. 반면 수키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장미가 뭘 하든 사랑해요. 심지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요. 이 두 가지 사랑 중 어느 게 진짜일까요? 당연히 수키의 사랑이죠. 하지만 설인은 채화영의 사랑만 알고 있어요. 설인이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넷째, 용서란 무엇인가? 장미는 백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백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용서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사회적, 법적 책임이 얽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드라마는 아마 용서의 힘을 보여줄 겁니다. 용서를 통해 치유가 시작된다는 걸요. 다섯째, 복수란 무엇인가? 이 드라마의 제목이 복수극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복수할까요? 장미가 채화영에게?
설인이 채화영에게? 수키가 채화영에게? 복수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복수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채화영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복수일 것 같습니다. 채화영 같은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패배를 인정하는 거니까요. 설인의 각성, 태평의 추락, 백호의 딜레마, 채화영의 이중성. 모든 게 얽히고 설키면서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단순한 막장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을 파헤치는 심리 스릴러예요. 채화영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설인은 엄마를 이길 수 있을까요? 백호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장미는 복수를 할까요? 용서를 할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의 회차에서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거짓말로 쌓은 성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 채화영의 몰락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몰락이 얼마나 처참할지만 남았어요.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리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 리뷰에서 또 만나요.